안녕하세요. AMBN 광고 퍼포먼스 1팀 권소영 마케터입니다. 오늘은 애드부스트 캠페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애드부스트 캠페인이란 네이버 쇼핑 상품을 기반으로 AI가 자동으로 광고 성과를 최적화하는 쇼핑 캠페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애드부스트 쇼핑 캠페인은 AI 기반으로 좀 운영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일일이 저희가 소재를 등록하지 않아도 네이버 쇼핑에 입점한 쇼핑몰을 연결하고 캠페인 예상과 같은 간단한 설정만 하면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성과를 최적화해서 네이버의 다양한 지면에 전환 가치를 조금 높여가면서 매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애드부스트의 노출 지면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서비스 내에 다양한 지면에 노출이 되기는 합니다. 애드부스트 기술을 기반으로 뭔가 최적화된 성과를 낼 수 있는 지면에 적합한 유저에게 자동으로 광고가 노출되기 때문에 광고 대상 지면이나 위치를 저희가 개별적으로는 선택할 수 없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애드부스트 쇼핑 캠페인 생성을 위한 좀 절차, 준비 과정부터 먼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애드부스트 쇼핑 캠페인은 네이버 쇼핑에 등록된 상품을 광고 소재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네이버 쇼핑에 입점이 되어 있어야 하고 해당 쇼핑몰에는 당연히 광고 가능한 상품이 좀 등록이 되어 있어야겠죠? 애드부스트 쇼핑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카탈로그 캠페인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카탈로그 캠페인 같은 경우에도 상품 위주로 이제 AI 기반으로 롤링이 되는 형태잖아요. 그런 카탈로그 캠페인은 리타겟을 좀 중점적으로 이제 상품이 노출이 된다면 애드부스트 같은 경우에는 리타겟 위주라기보다는 네이버 서비스 내 다양한 지면에 유저들의 취향을 고려를 해서 자사 상품이 노출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통 쇼핑 캠페인이라고 하면은 검색 광고 계정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애드부스트 캠페인도 쇼핑 검색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애드부스트 쇼핑 캠페인이라고 할지라도 세팅이나 비용 소진 같은 경우에는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 계정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세팅하기 전에 비즈 채널을 똑같이 등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 플랫폼에 들어가셔서 도구 들어가신 다음에 비즈 채널 관리에서 비즈 채널을 추가를 해주시면 되고 비즈 채널 이름 그리고 네이버 쇼핑몰인지 아니면은 웹사이트인지 모바일 앱인지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비즈 채널을 꼭 세팅 이전에 추가 먼저 해두시고 승인이 된 이후에 세팅이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셔가지고 비즈 채널 등록부터 먼저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비즈 채널 등록 이후에 이제 전환 추적은 어떻게 등록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애드부스트 쇼핑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전환 가치 최대화 입찰 전략을 사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환 추적 등록까지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트래픽 캠페인으로 따로 뭐 성과형 디스플레이라고 해서 트래픽 캠페인을 돌리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전환 가치를 극대화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전환을 추적을 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해요. 그래서 비즈 채널에 등록된 사이트에 전환 추적까지 완료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에서 전환 추적 관리로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전환 추적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웹사이트 혹은 모바일 웹으로 전환 추적 등록을 완료해 주시면 됩니다. 웹사이트 전환 추적을 신청을 하시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브랜드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전환 신청을 하고 바로 자동으로 승인이 되고 신청과 동시에 설치 완료라는 상태로 변경이 될 거예요. 여기에 신청 완료라는 칸이 뜰 거예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브랜드 스토어는 신청과 동시에 바로 승인이 되고요. 카페24나 아이맵 등 스마트 스토어가 외부 몰 같은 경우에는 전환 추적 시 따로 이제 진행을 하셔야 돼요. 전환 추적 신청을 한 다음에 직접 설치를 하시거나 이제 네이버 측한테 대행 설치 요청을 드릴 수 있는데 대행 설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네이버 측에서 직접 코드를 심어주는 거다 보니까 웹사이트 코드를 수정할 수 있도록 좀 그 외부 사이트에 로그인 정보를 이제 전달해 줘야 되고 직접 설치로 만약에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네이버로 이제 회신 온 메일 안에 자가 설치 안내문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안내문을 참고하셔서 스크립트 설치까지 완료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가 설치 같은 경우에는 꼭 코드를 심을
심으신 다음에 데이터 검수 요청을 한번 진행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자가 설치 완료했고 검수 신청한다라고 이제 회신을 주면은 아마 네이버 측에서 전원 추적 확인됐다라고 이제 회신이 올 거예요. 그래서 자가 설치 이후에도 검수까지 꼭 마무리해야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네이버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전원 추적 완료라고 이제 승인이 뜨겠죠. 그리고 이제 자사몰 같은 경우 뭐 카페24나 아이맵 같이 외부몰 같은 경우에도 이메일로 회신 온 대로 자가 설치 혹은 대행 설치 완료된 이후에는 여기에 설치 완료라고 뜰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든 자사몰이든 전부 다 전원 추적 가능한 상태로 바뀐 겁니다. 여기 보면은 전원 추적 신청 같은 경우에는 3일 이내에 담당자 메일 주소로 발송이 되고 여기에 따라서 그 안내 메일에 따라서 자가 설치를 할 건지 아니면은 대행 설치를 요청할 건지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설치 메일을 못 받았을 경우에는 이메일 주소를 재확인하거나 아니면 스팸함에 가 있는 게 아닌지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애드부스트 관련해서 캠페인 등록을 이제 세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그래서 광고 여기 들어가셔서 광고 관리에 대시보드 한 다음에 이 파란 색깔 우측에 캠페인 만들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애드부스트 자동 쇼핑 성과 최대화를 눌러주신 다음에 캠페인 이름 같은 경우에는 뭐 자유롭게 AMPM 애드부스트 이런 식으로 알아보기 쉽게 날짜를 설정해도 좋으시고요. 설정을 해주신 다음에 저희 첫 번째로 비즈 채널 등록을 했었죠. 성공적으로 비즈 채널 등록이 완료됐다면 이렇게 뜰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 브랜드로 신청할게요. 저희가 원래 지난번에 설명드렸다시피 전원 추적이 제대로 완료됐으면 지금 여기에 전원 추적 대상이 뜰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이제 입차 전략 같은 경우에는 전원 가치 최대화로 자동으로 이제 선택이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예산 같은 경우에는 자유롭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 나와 있듯이 예산이 너무 작을 경우에는 자동 입찰 머신러닝에 의해서 이게 AI가 학습할 만한 이제 배경이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일예산은 조금 넉넉히 좀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요게 일예산을 설정을 했더라고 하더라도 그만큼 노출이 이뤄지지 않으면 그만큼 예산이 모두 소진되지는 않지만 혹시 모르니까 최대 예산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한 넉넉하게 10만 원 정도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캠페인 추가 설정에 보면은 추적 URL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추적 URL이란 뭐냐면 네이버 쇼핑에 등록된 상품 아니면 스토어로 랜딩 URL에 좀 개별적인 광고 성과 분석을 위해 해서 좀 URL 파라미터를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광고주님께서는 이 추적 URL을 좀 활용을 해서 클릭된 광고에 대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어느 상품에서 조금 추가적으로 많이 유입이 됐는지 좀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케팅이나 광고 효율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이기도 합니다. 이 추적 URL 기능은 카탈로그 판매랑 지금 세팅하고 있는 애드부스트 쇼핑 캠페인 목적에서만 활용이 가능하고 캠페인 단위로 이 추적 URL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파라미터 등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소재 랜딩이라고 하면은 네이버의 쇼핑에 등록된 상품에 대한 URL 아니면은 전체 스토어 URL 뒤에 특정 파라미터를 추가하는 방식인 거고 요 URL 등록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이제 광고 로그 수집 사이트가 존재해서 광고 클릭했을 때 해당 그 로그 수집 사이트를 거쳐서 최종 랜딩 페이지까지 이동하는 경우에 요거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종료 좀 테스트 날짜를 해보고 싶다면은 뭐 한 달 아니면은 일주일 단위로도 테스트를 좀 진행해볼 수 있겠죠? 지금은 없음으로 하고 상세 일정 같은 경우에는 뭐 시작하는 시간대가 따로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보통 GFA나 네이버 쇼핑 검색할 때 그냥 바로 승인되면 노출되기도 하는데 나는 직장인 퇴근 시간에 맞춰서 노출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뭐 요때부터 노출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한다든지 하지만 여기는 이제 AI 머신러닝 기반해서 노출이 진행되긴 거기 때문에 항상 계제로 설정해 주시는 게 가장 좀 베스트일 것 같기는 합니다. 이렇게 캠페인 세팅은 이렇게 좀 간단하게 완료가 됐고 애드부스트 쇼핑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상품 연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품 연동부터 이제 캠페인 세팅하고 광고 노출까지 최대 24시간 정도 소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광고 희망 날짜보다 한 2, 3일 전에 캠페인 등록을 먼저 해두시는 걸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캠페인 세팅이 완료됐다면 이후에 광고 대시보드 그리고 캠페인 들어가셔서 여기에 에셋 그룹 만들기를 하면은 에셋 그룹을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셋 그룹 같은 경우에는 애드부스트 쇼핑 캠페인에서 네이버 쇼핑몰 상품을 연동해서 자동으로 광고가 노출이 되는 단위로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에셋 그룹 시그널과 아이템 세트를 구성할 수 있는 단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이템 세트를 구성을 하고 모든 아이템으로 설정을 할 건지 아니면은 일부 아이템이라면 상품의 아이디를 입력하는 게 저는 좀 편하기는 하더라고요. 아니면은 뭐 하나 이상의 상품명, 만약에 뭐 연필이다 라고 하면은 연필만 포함을 시키는 상품들은 무조건 노출시킨다, 이런 식으로 숨기고 싶은 아이템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노출시키는 것도 방법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전에도 말했다시피 이거는 AI에서 이제 머신러닝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모든 아이템으로 웬만하면 노출시키는 게 가장 베스트이기는 합니다. 여기 시그널 같은 경우에는 타겟 설정이 가능한 부분인데, 여기 들어가시면 웹사이트로 뭐 방문자 180일 아니면은 구매 완료 180일 이런 식으로 1일에서 180일까지 설정을 해서 웹사이트 타겟을 등록을 해두시면은 여기서 타겟 소스 사용 가능하십니다. 지금은 잠재 고객이나 성별 이런 거 없이 다 노출시키는 걸로 할게요. 연령도 이렇게 다 선택 가능해요. 여기 우측에 보면 노출 예시가 보이는데요. 만약에 모든 아이템을 등록을 했으면은 내부에 등록되어 있는 상품들이 이렇게 짜르륵 뜰 거예요. 제가 카탈로그 형식이랑 비슷하게 노출이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에서 상품 위주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던 부분이 이제는 이해가 가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노출이 되고 있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좀 에셋그룹 같은 경우에는 다른 목적의 캠페인 광고 그룹이랑은 다르게 타겟팅, 소재 설정을 따로 하지 않고 AI가 실시간으로 최적화해서 다양한 지면에 이제 맞춤별로 이제 노출이 되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의 노출 지면을 상세하게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고 이게 되게 비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AI를 좀 믿고 전환 가치를 최대한 높이고 매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에셋을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하면은 이제 에셋 그룹 검수가 통과가 되면은 바로 광고 라이브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노출이나 클릭 수가 이제 뜨게 되는 거죠. 오늘은 이제 애드부스트 세팅을 전부 마친 후에 성과를 어떻게 확인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애드부스트 쇼핑 캠페인에 대한 광고 성과는 이렇게 대시보드 내에서 성과 리포트에서 캠페인이나 에셋 그룹별로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품별로 광고 성과를 좀 확인하고 싶을 경우에는 상품 성과, 에셋 그룹, 아니면 광고 소재 이렇게도 확인을 할 수 있고, 게재 위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앞전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AI 기반으로 자동 노출되기 때문에 뭐 게재 위치나 오디언스별로 성과를 따로 확인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석 단위를 캠페인, 광고 그룹, 에셋 그룹, 그리고 1단위로 확인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한 다음에, 만약에 저희는 지금 광고가 라이브가 직접 되지는 않아서 조회는 안 되겠지만 일자별로 쫙 뜨고 이제 결과 뭐 전화는 몇 건 일어났는지 아니면은 비용은 어느 정도 소진됐는데 이렇게 쫙 뜰 거예요. 그래서 캠페인 상품별로 확인이 가능하고 기간 설정해서 이렇게 성과 리포트 칸에서 확인할 수 있고,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엑셀 파일로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그렇게 꼼꼼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게재 위치나 오디언스는 확인이 되지 않는다 애드부스트에서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고 성과 확인과 더불어서 조금 꿀팁 같은 거를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인내산이 너무 적을 경우에는 자동 입찰 머신러닝에 좀 필요한 학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예산을 먼저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고, 노출되는 추이에 따라서 예산은 따로 수정을 해주시면 되니까 우선 좀 넉넉하게 설정을 해주신 다음에 노출 추이나 비용 추이에 따라서 설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아이템 세트 같은 것도 설정 당시에 가급적 모든 아이템을 좀 선택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는데요. 머신러닝을 계속 언급을 드리지만 머신러닝이 최대한 잘 학습될 수 있도록 이제 설정해 주시는 게 애드부스트 세팅의 전체적인 관건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첫 번째로 설명드린 거, 인내산이 너무 적으면 머신러닝 학습이 안 된다는 점, 이거는 이제 세팅할 때 꿀팁으로 한번 더 점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이템 세트는 가급적 모든 상품, 모든 아이템으로 노출을 시키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아이템 세트
리스트 필터 조건을 구분을 해서 에셋그룹을 복수 등록한다 라고 하더라도 모든 상품이 포함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게 중요한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상품이 네이버 쇼핑 카테고리 A, B, C, D로 등록이 되어 있다 라고 하면은 에셋그룹 1에서 카테고리 A, B를 이제 묻고, 에셋그룹 2에서는 카테고리 C, D를 이제 조합을 해서 그룹은 나뉘더라도 모든 상품이 다 들어갈 수 있게끔 전체 카테고리나 상품을 고르게 포함하는 구성을 이제 저희는 추천을 드리고 있는 거고, 에드부스트 쇼핑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 구매 전환 성과를 기반으로 학습하기 때문에 캠페인이나 에셋그룹의 좀 잦은 온오프 아니면은 1, 2, 3을 맨날 수정을 하고 에셋그룹 상품 구성을 맨날 바꾸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데이터를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주 수정을 진행을 하다 보면은 최적화가 잘 일어나지 않아서 광고 성과가 하락할 우려가 있으니까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